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8월 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뭐 급반등했죠. 어제 미국장이 마이너스 마감하긴 했지만 양봉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실시간 방송을 점심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제 같은 날은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일 가능성이 높고, 또 어제 같은 날 내리는 어떤 결정들, 판단들이 결국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왜 그랬고 왜 급락을 했고, 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기회 눈으로 바라볼 때 무엇이 기회일까를 찾아서 바로 이제 어제 뭐 종가 내지는 오늘 뭐 시초가에 공략을 해야 됐었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확실한 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확실한 기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 결국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매수를 일부 했다면, 네, 오늘 높은 단기적인 수익을 냈겠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막판까지도 장 마감 때까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했던 부분은 저점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확인 작업들이 필요한데, 어제 막판에 이제 연기금 수급하고 외국인 선물 수급이 플러스로 이제 흘러가면 막판까지 다음날 급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행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미국장이 뭐 좋을 걸로 예상이 되면 한국장, 아시아장에서 사겠죠. 예.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보통 선물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모습이 전개됐고, 그래서 어제 좀 깊이 있게 제가 시장을 좀 파헤쳐 드리고 분석해 드리는 내용들을 좀 구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같은 경우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단기적으로 엄청난 기회인데요. 지금 이제 요 사태가 그 이어질지, 그리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여러 논란들은 여전히 이제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실현을 해버리면 돼요. 네, 어저 단기적으로 반등에 좀 이 정도면 반등이 거의 나왔는데 정도가 됐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거래했던 이제 물량들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솔직히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게 뭐냐면 25년도, 26년도 포워드로, 예, 포워드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근거들과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아주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뭐 전부 공개 내지는 이제 공유하지는 않는데요. 중소형주 뭐 2천억 단의 시총 2천억 단의 이제 기업들은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의 목표를 갖고 이제 씨를 뿌리듯이 이제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왜냐면 지금 시장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이 굉장히 변곡입니다. 변곡. 시장의 스타일이 지금 바뀌는 구간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26년까지죠. 예, 저는 지금 앞으로 2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지금 이 급락 사태 벌어진 게 가볍게 보셔는 안 돼요. 예, 가볍게 보는 어떤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차 이제 뭐 제가 그런 것들을 풀어드리고 설명드리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또 이해시켜 드리려면 제가 또 좀 자료도 좀 이제 수집해야 되죠. 예. 결국 이제 그 시장의 스타일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가 투자의 스타일도 다소간의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음, 흐름을 좀 낳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체킹을 하고 있고,
위기는 기회다. 증시 폭락 사태. 유망 바이오즈 오늘 10% 이상 급등했고 주도주군들 강하게 치고 올렸고 결국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실적 내지는 실적이 가시권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좋게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압도적으로 그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제가 이제 어제도 뭐 SK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 몇 종목, 그리고 바이오 종목,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유한여행 같은 종목을 꼽아드렸습니다. 예,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보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 예, 그리고 이제 유망바이오들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해보죠.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3.3% 상승, 뭐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진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좀 약했죠. 네, 삼성전자 움직임이 좀 약했고 1.5% 상승. 코스닥이 6% 상승이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2차전지 바이오 뭐 중심으로 강세 흐름 띄었고 낙폭과됐던 반도체주들도 뭐 리노공업 10%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다 상승했으니까 뭐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뭐 의미 없죠. 오늘 코스피 쪽에서 하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순 매도했고요.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전략상으로 그 제가 비중적으로 크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좀 크게 올리고 있어요. 전략상 아마 이제 그 팬딩 멤버십 분들하고 유튜브 멤버십 분들에게는 조만간 정리해서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시장에 조금 색깔이 약간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급들이 이제 메이저 큰 손들이 그 일부 이제 쪽으로 지금 코스닥으로 좀 수급을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5,400억, 3,500억을 순 매수했어요. 기관들도 1,000억대. 개인만 지금 팔았어요. 털렸다고 보여두면 될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코스피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다소간의 어떤 움직임이 바뀌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어제 이제 스트리밍에서 드린 내용이에요. 뭐 오늘 뭐 내용 달라질 건 없잖아요. 반등 어느 정도 미국장의 흐름상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좀 전개됐고, 어쨌든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퍼가 8배니까요. 뭐 저점권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빠지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좀 붙여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급락을 했고, 그래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우려는 지금 하반기 내내 이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에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경기 민감한 종목들, 업종들은 변동성을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조심하시고요. 낙폭과대주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다는 이제 강조를 어제 드렸고, 낙폭과대주는 반도체 종목들이 중에서 이제 주도주고, 그래서 오늘 뭐 주도주 반도체 기업들 반등 매우 세게 나왔죠. 또 제약바이오주는 정별 상태에서 급락한 주도주군, 요거 이제 어제 설명드린 대로예요. 정별 상태에서 리가켄바이오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정배열 어제 설명드렸죠. 정배열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급락 형태. 어제 마이너스 20%까지 갔었어요. 어제 마이너스 20%에 샀으면 이틀 동안 20% 넘게 수익이 났겠죠. 뭐 바닥에서 사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큼의 반등을 굉장히 거세게 했고, 정배열을 유지하는 힘이 강하죠. 정배열 종목은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겠다는 수급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상승을 유지하고 각도를 높이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계속 사겠죠. 예,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리가캔버요 이유야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리가캔바이오가 대표적인 종목 케이스였고, 뭐 유한여행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추세에서 급락을 맞았고 오늘 4% 상승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정배열의 흐름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급락을 뒤로 하고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셀트리온은 정배열의 흐름이지만 지금 앞에 이게 박스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물에 대한 소화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 매물에 대한 소화가 필요하겠죠. 요거 누가 들어왔겠어요? 개인 들어왔죠. 네, 거기 저항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흐름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마이너스지만 뭐 이유 있는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빠진 건 없으니까 그 수급이 좀 약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네, 그거는 뭐 정확히 우리가 왜 그런지는 판단할 수 없고요. 외국인 요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예, 그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조금 이제 좀 지지하는 수급들 들어오는 것 같고,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는 정배열이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정배열 우상향 구조승에서 낙폭과대 반등 세게 정석적으로 나와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꼽아드렸죠. 정배열 오늘 강한 반등, 한올 바이오파마도 반등. 근데 이제 박스권에 들어있는 상태죠. 클래시스 내려앉았다가 중기평선 지지 7% 급등. 종근당 장기평선 지지. 장기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세게 움직여요. 어제 지지선 했고 오늘 더 세게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흐름을 내어줬고, 낙폭과대했던 2차전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NF 비롯해서 LG엔솔, 삼성SI, SK이노베이션까지 강세 흐름을 지속하는,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어쨌든 금융주 등 방산주, 정배열 추세 보이던 종목들이 낙폭이 30-40% 생기면 반등을 세게 만들어내는, 지금 제가 반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한다는 거예요. 지금 반등. 중장기적으로 저점을 확인했다. 이거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그리고 다시 시장이 강세로 간다. 이것도 아직 확인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반등하겠지만 연말까지는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아놨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건 지금 당연해요. 하지만 연말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많아서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의 어떤 스타일의 변화는요, 이제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주를 이제 볼 때가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실 우리 시장,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대형주 위주로 올라왔죠.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빅테크가 안 갑니다 이게 아니라, 빅테크는 계속 모아나가면 무조건 전 돈 번다고 봅니다. 어쨌든 세상이 그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빅테크들에 대한 지금 부담이 있는 거예요. 가격, 밸류 부담이 있는 거예요. AI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죠. 엔비디아 빼고. 엔비디아 칩 가지고서 어쨌든 AI 투자를 지속해야 돼요. 줄일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쵸? 투입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발생해요. 아, 우리는 뭐 이익 난 거 계속 이제 거의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밸류에 대한 부분이 높아져 있고, 그게 이제 밸류가 다운되는 게 이익이 늘어나야지 다운되잖아요. 그 부분이 AI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빅테크들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은 수급의 어떤 분산 낙수 효과, 우리 러셀 지수가 급등하는 거 봤죠? 빅테크 떨어질 때.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증시에서도 그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2차전지든 지금 바이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 딱 그 차이가 지금 확실하죠. 우리가 지금 장세가 완전히 소수 종목으로 끌고 왔던 장세란 말이에요. 중소형주 소외되는 장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테오젠 이렇지만 그 바이오 쪽에 제넥시난 같은 거 봅시다. 제넥시 옛날에 대형주였는데 지금은 중소형주가 됐네요. 2,600억이니까. 어떤 바이오는 아까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예? 어떤 바이오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바이오는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완전히 양극화야. 그래서 중소형주의 돈이 못 갔다. 시세도 완전히 안 났다. 예. 그게 이제 바뀌어 갈 거다. 그러면 바뀌어 가려면 손바뀜이 이루어져야 돼요. 손바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나타나고 있어요. 개인들 투매, 코스닥 중소형주 투매 받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아마 이제 그렇게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략상 가미해야 되고, 제가 이제 어제도 2011년도 폭락장 그 뒤에 어떤 흐름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 했죠. 그 패턴과 그 비슷한 어떤 흐름들, 그때 같은 또 시장 환경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양적 완화 카드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분간은 거의 10년 동안은 제가 볼 땐 양적 완화 못 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시장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업만 증시에서 가는 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비상장의 마켓컬리 이런 기업들 되겠어요? 이 어려운 시장 환경? 실제로 돈 찍어주는 회사.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그런 회사가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주는 그런 종목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색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종목을 제가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제가 서칭하고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나눔 인사이트에 제가 그 여의도 강연회 했던 거 촬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싶으셨지만 듣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제공하는데요. 이게 유료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제가 여기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3시간 26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여의도 강연에서 좀 중점을 두고 싶었던 거는 하반기에 대한 종목 전략에 좀 주안점을 두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저도 이제 모아나갈 종목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템베고 후보군을 계속 월 베이스로 모아가는, 월마다 막 수천만 원씩 쏟아붓고 이게 아니라 월마다 우리가 이제 급여나 소득이 생긴 것 중에서 뭐 정말 종목당 뭐 4종목을 선정했어요. 예를 들면 중장기 템베고 후보군 4종목을 선정했으면 한 달에 한 종목에 50만 원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소득을 좀 이제 좀 세이브하고 아끼고 해가지고, 뭐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4종목에 한 종목씩 100만 원씩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월 베이스로 계속 모아나가는
예, 그런 전략을 펴는 거를 저는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좀 그 비중을 높이려고 해요. 지금 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서 여러분 마음 조급하게 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시장이 코로나 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느슨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꽝 이렇게 됐죠.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대한 예상, 뭐 시장 전체에 대한 예상보다는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에 저는 상당히 주안점을 둡니다. 박스피라는 2011년도부터 2017년도 초까지 2016년이죠. 이 6년이란 기간 동안 저는 단타 투자에 집중을 했었어요. 트레이딩 집중했었어요. 트레이딩. 지수가 갇혀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트레이딩 얘기를 제가 거의 안 드리는데요. 이 당시에 지수는 갇혀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5년 동안 지수가 박스에 갇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대형주, 지수 대형주가 추세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상당 기간, 국내 장세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상당 기간, 그때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겠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대형주로 쉽진 않을 겁니다. 대형주로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진 않습니다. 대형주가 어느 정도 갇힌다고 치면 결국은 지수는 갇히더라도 종목 쪽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종목 쪽에서는 확실하게 뭐가 필요하느냐? 그때 당시에도 10배씩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그때 과거와 실수에 대해서 이제 그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수를 인식했고 왜 내가 실수를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그때랑 비슷한 환경하에서 펼쳐지는 시장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전략이 뭐냐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찾는지, 그리고 지금 종목들을 찾아놨습니다. 시총이 2천억짜리가 실적이 3배, 4배, 매출이 실적이 3배, 4배 되면 이익단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퍼가 뭐 30, 이제 50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2천억짜리 시총이 1조 그리고 2조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거. 당연히 업종에서 일단은 포커싱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매출의 퍼포먼스가 늘 수 있는, 그리고 늘고 있는 어떤 후보군. 우리가 실리콘2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찾아서 초기에 이제 물량을 이렇게 좀 세팅하고 모으는 전략이 지금부터 필요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업종 전략은 이제 바이오에 포커스를 두는 거 제가 말씀을 이제 여의도 강연에 드렸고, 미국은 시대 성장주 이제 모아가는 종목 17종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준하 이 매니저님께서 이제 또 인사이트 투자 원칙과 종목을 공개하셨어요. 요걸 이제 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영상과 그리고 PDF 자료를 드리는 요 이제 나눔 인사이트 강의 영상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조정 장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할 종목을 딱 포커스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의 어떤 장세는요,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분명 높을 것이고, 그 높다는 게 우리가 가장 본질에 입각하면 돼요. 기업의 본질 뭡니까? 이익을 내야 돼요. 이익을 내야 돼요. 이익을 내려면 일단은 매출이
팔아야 되죠. 서비스든 물건이든 팔아야 되죠. 예. 플랫폼에서 이제 사람들이 트래픽이 발생해요. 트래픽이 발생한 게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시켜야지 그게 우리가 투자할 대상이 되는 거지.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그냥 빚 좋은 개살구의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포인트가 잡히고 있다. 시장에서 우리가 그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어떤 종목들은 확실히 그 이제 움직임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시장이 급반등했고요. 어제 그 발작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리스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었고, 미국 국채금리가 뚝뚝 떨어지는 게 이게 경기 우려감이 여기서 벌써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경기 우려는 연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다소간의 지지부진함은 연말까지 최소 10월까지는 좀 이어질 거라 봅니다. 지금 구도로 보더라도 10월까지는 일단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저점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인한 거는 아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 지수 장기평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도치 형태 나왔고 코스닥은 장기평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이제 올려 세워야 되죠. 예. 매물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4.7%, 바이오 제약 업종 5.7% 상승하면서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었고 2차전지 업종이 오늘 6.7% 상승하면서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자동차 5%, 금융은 약했어요. 반도체 업종 4.8% 상승했고요. IT 소프트웨어 3%대, 게임은 5%대.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강세 흐름을 띄워줬고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상위들 다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쪽을 볼게요. 오늘 같은 날도 뭐 수급 쪽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오늘 2차전지 기업들을 많이 샀네요. LG엔솔, 에코프로엠, 포스코홀딩스, 삼성SA,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이제 저점 매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좀 메이저 수급이 점차적으로 2차전지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를 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리가캠바이오가 섞여 있네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단행됐고 많은 종목들이 10%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뭐 반등 장세 뚜렷했고요. 이런 반등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옥석을 잘 가리고요. 그리고 한번 이게 세 판이 짜지는 거예요. 시장에 어떤 세 판이 짜지는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굉장히 하여튼 중요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에서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그 발굴해내는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그 어떻게 날 거냐면 이 중소형주 이제 큰 종목들 중심으로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큰 종목들 중심으로 중소형주들을 커버링을 이제 많이 할 거고 탐방을 이제 좀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탐방을. 그래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탐방을 다니게 될 것 같고요. 시총이 이제 뭐 1000억 미만 이런 거 하진 않고 2천억에서 한 5천억 사이 정도 타겟싱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리포트가 별로 없는다든지 좀 이제 체킹 포인트 결국 이제 포워드로 실적에 대한 어떤 예측치가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검증하는 그런 탐방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가 조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탐방 작업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좀 나가는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 장 마감 방송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종목 발굴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어떤 성격 색깔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직접 이제 기업을 탐방해서 알아야 될,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체크를 해야 되죠. 왜냐면 저도 이제 이거 한번 이제 매달 모으기 시작하면 2년 이상 이렇게 모을 건데 그냥 뭐 리포트 쓴 거 딱 보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사이클적인 투자를 주로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흘러가는 어떤 장세 흐름은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요구받는 거는 변화에 적응하라고요. 변화를 순응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는 투자자는 좀 도태되죠. 도태되고 한국장을 하면 안 되고요. 미국장에서 그냥 계속 빅테크 기업들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하면 낫습니다. 조금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낫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장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높이는 그런 전략들을 하고자 한다면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를 하는 당사자가 되어야만 하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앞으로 좀 변화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결국 본질에 입각하면 됩니다. 그 본질에 입각한 투자 전략과 종목을 찾아내서 투자를 하면 되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면 되고, 내가 트레이딩도 비중을 좀 높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비중을 높이고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비중을 높이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스탠스를 좀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향후 마감 방송에 대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반등 장세니까요. 뭐 해피하게 저녁 시간 보내시고, 어쨌든 시장은 어제 너무 발작이었고, 오늘 회복하는 흐름들, 회복은 어느 정도 할 텐데 반등 성격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또 중기적인 어떤 전략은 달리 세울 필요가 있다. 종목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멤버십이 유튜브에도 이제 있고요. 유튜브에도 이제 요 커뮤니티 안에 제가 이제 그 시장과 종목에 대한 분석들을 이제 자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대성장주 이론 강의, 이것도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드리는 영상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요, 동행 가족 이렇게 멤버십 혜택 보기 누르시면 스마트 리포트 아침에 드리고 유망 정보 분석 이런 것들을 드리고요. 장중에 계속적으로 관심 정보 체크하고 실시간 이슈 뉴스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행 스터디는 이제 한 달에 그 시대성장주 이론 강의, 그리고 미국 주식 분석 스터디 글로벌 리포트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의 이론과 종목에 대한 학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딩이라는 공간에서는 댓글에 이제 주소도 남겨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20시간 넘는 강의거든요. 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매일마다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론에 의해서 종목을 찾아내고 종목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제 장중에도 이제 종목 변화, 시장 변화들을 체크하면서 매일마다 이론에 의해서 학습하는 그런 공간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화 학습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전략들, 이제 종목에 대한 학습들을 계속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장중에 매우 바쁘고, 많은 것들을 이제 제공드리고자, 그리고 저도 이제 분주하게 이제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종목을 찾아내고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부분을 여기 멤버십에서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매달마다 이제 구독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눔 인사이트를 통해서는 보다 더 이제 주주 학습 모임이라든지 여기 이제 요 여의도 강연에 대해서는 요 이제 영상을 제가 찍었으니까 후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전체 보기 누르시면 참여자 후기 분들이 있거든요. 주주 모임 참석하신 분들, 또 여의도 강연에 또 오셔가지고 후기 남겨주신 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의도 강연회를 좀 아쉽게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결제하시면 강의와 영상과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제 조금 제가 에너지 소진을 많이 했습니다. 스트리밍 방송을 좀 연속으로 했고, 오늘은 좀 편하게 시장을 좀 보면서 그 중소형주 리서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후에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를 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 좋은 내용으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시간, 저녁 시간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